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중국 침략 전쟁으로 돌진하는 다카이치를 타도하자는 현수막을 든 일본 시민들의 반전 데모입니다. 시위대는 미일 안보 체제도 분쇄해야 하고 미군 지지도 일본에서 나가야 한다고 외칩니다. 시민들은 타이완 유사론을 제기한 다카이치를 탄핵하자고 외칩니다. 절대로 존립위기 사태라는 논법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대외 배척의 선동을 그만두고 전쟁으로 가지 말라고 외칩니다. 시민들은 다카이치의 발언을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이는 일본이 중국과 아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또 다카이치가 1972년 일중 국교 정상화 당시에 공통인식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는 고의적인 내정 간섭이라고 규탄했다. 다카이치가 일본의 전후 방향을 철저히 뒤집고 전쟁 전의 제국주의로 회귀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축의 노동투쟁이 시작된 타이완에서도 난립니다. 라이칭더 정부가 1조 2,500억 타이완 달러, 미화 400억 달러의 군비 확충 계획을 세운 흑막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제 무기 구입으로 타이완을 수호한다는 것은 거대한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중국과 대결한다고 400억 달러를 퍼주고도 별도로 4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면 국민들은 뭘 먹고 사냐면서 비난합니다. 게다가 매년 GDP의 5%를 방위비로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습니다. 쉬원종이라는 이 교수 출신의 연사는 타이완의 외환 대부분은 중국 대륙과 홍콩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중국을 살상하는 무기를 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첨언하자면 한국인들은 타이완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떠들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안 간의 무역 규모는 러시아, 중국 간 무역보다 적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교육, 복지도 하고 국방비도 충당하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교역으로 번 돈으로 미제 무기를 사는 것입니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타이완인들이 원하는 것은 양안의 평화 그리고 현상 유지입니다. 이 연사는 미국이 2027년을 상정하면서 타이완 해협의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추투에 나선 각급 단체들은 무기 그만 사고 교육, 복지에 신경 써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시위대는 타이완은 미국의 전략 괴뢰가 아니라는 현수막도 들어왔습니다. 전쟁을 애들 장난으로 알고 국민들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타이완에서 라이칭더를 두고 성씨 라이를 따서 라이어,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라이칭더는 미국 방산업체의 큰 물주입니다. 에이브럼스 전차는 사망률이 높아 키예프 병사들이 전차병을 기피합니다. 이제 필요가 없는 데다 돈도 냈으니 준 것입니다. F-16V 전투기 완제품 66대는 아직 한 대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당 주석 정리원도 마이크를 들고 한마디 했습니다. 타이완이 전쟁에 휘말리면 모든 게 사라진다면서 전쟁만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류큐, 오키나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다리엔시에서는 민위 류치구왕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류큐가 명나라 때부터 중국의 번속국이었음을 증명하는 사료 전시회였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류큐국 국왕을 책봉하는 의료 관련 그림과 서적을 전시했습니다. 중국은 또 일본 제국주의가 류큐인들에게 가한 전쟁 범죄도 밝혀내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한 섬에서는 2차 대전 당시 오키나와인 315명이 미군의 능욕을 당하니 집단으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이를 순국으로 미화했습니다. 완전한 역사 날조입니다. 일본군이 자기네들의 전쟁 범죄가 밝혀질 것을 우려해 주민들을 수류탄으로 폭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차 대전 말기 미군을 맞아 옥쇄하라는 강요로 숨져간 오키나와인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27만 명입니다. 오키나와에서는 매년 6월 23일을 공공제사일로 기립니다. 류큐 왕국이 일본에 병탄되기 직전 국왕은
청나라에 구원을 청하는 사신을 보냈지만 허사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비분강개한 사신 일행은 청나라 총리 아문 앞에서 집단 자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베이징 외곽 통저우의 류큐 공동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도 오키나와 지사 다마키 대니는 매년 이곳을 찾아 류큐식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오키나와는 역사 자체가 비극입니다. 다카이치의 발언으로 오키나와는 다시 한번 전쟁의 참화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공포와 분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모스크바를 깜짝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그는 크렘린에서 우크라이나, 무역, 에너지 문제를 논의하면서 평화회담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르반 총리의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한 합리적 입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러시아로부터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헝가리 에너지 안보의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나토 회원국이지만 브라셀과는 거리를 두면서 주권 외교를 펼치고 있는 오르반은 러시아를 보이콧하라는 압력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받아 민생을 잘 유지하고 있는 오르반은 트럼프, 시진핑과도 친합니다. 트럼프만 해도 다른 유럽 국가들은 달달 볶지만 오르반의 면을 봐서 그가 러시아와 거래하는 것은 눈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헝가리의 오르반은 자국 출신의 조지 소로스를 추방하고 글로벌리스트를 차단했습니다. 전통 가치와 주권을 지키는 유럽에서는 보기 드물게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한국에서는 리버럴 서구가 헝가리의 오르반을 독재자라고 비난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바보 학자가 많습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우크라이나가 패배했음을 인정하는 것은 서유럽의 정치적 지진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서방 지도자들이 군대 파병을 준비하고 있으며 분쟁이 사업화되도록 방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서방이 직접 개입해 점점 더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돈을 주고 무기를 주다 이제는 정말 필요하다면 병력까지 파견할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나 병력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며 휴전을 거듭 촉구해왔으며 이러한 입장을 두고 나토 및 EU 회원국 지도자들과 자주 충돌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르반은 분쟁 관련 위기와 방위산업의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프랑스가 키예프와 체결한 전투기 100대 구매 계약과 우크라이나에 건설 중인 독일 무기 공장을 언급하며 군수산업이 점점 더 재계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르반은 또한 서방이 분쟁 초기에 평화협정을 막았고 그 조치가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서방이 시간은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막았지만 결국 그게 허구라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르반의 모스크바 방문과 관련해 베테르 시자르토 헝가리 외교부장은 부다페스트는 어떤 외교협상에도 브라셀, 베를린 또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허가나 위임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권 외교는 브라셀이 뭐라 하든 국익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독일 총리 메르스는 오르반이 유럽의 위임 없이 모스크바를 멋대로 방문했다고 비난했고 슬로베니아 총리 골루브는 오르반이 얼마 동안 유럽 대표팀에서 뛰지 않았다고 공시렁거렸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